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5월 30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건강은 제일 재산이다. 라프 waldo 에머슨. 오늘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 스마일은 어제 일요일 날 정말 짧고 굵게 행신역에서 출발해서 강릉역 그리고 강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 순간에 강릉에 다녀왔던 그런 약간 좋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있고요. 강릉역 KTX 역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행 다녀왔던 사진들을 올릴까 하다가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서 행신역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강릉역에서 이제 되돌아오는 기차가 밤 9시 한 20분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그러니까 강릉역에 한 10시 한 10분대 정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때 한 9시 정도 들어오니까 거의 한 11시간 정도를 갖다가 강릉에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강릉 동해안 바다를 갖다가 보고 싶거나 또 강릉에 또 커피거리라든지 또 여러 또 경포대라든지 경포호수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양시에서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KTX 기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CJ 88층 초고층 빌딩 일산을 국제적 콘텐츠 관광명소로 하겠다. 고양신문의 이성호 기자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CJ 88층 초고층 빌딩을 들어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 댓글에도 정말 들어오느냐. 근데 정말 메인 그런 4대 일간지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고양신문에서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88층 CJ 라이브시티 랜드마크 타워에 미디어 아트를 적용한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들어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랑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또 되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면 감사 스마일이 두바이에 2019년도에 어머님이랑 두바이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두바이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관광객들의 한 40%가 두바이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방문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초고층 전망대라든지 콘텐츠 체험시설 배치하고 빌딩 외관에 최첨단 미디어 아트를 갖다 구현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강릉 그런 여행 가는 거 이상으로 해외에서 고양시 CJ 라이브시티를 찾으러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정말 K-팝, K-드라마 세계적 흥행이 이어지고요. 또 연간 1조 7천억의 소비 유발 효과를 또 기대하면서 제가 이걸 방송을 갖다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토요일 날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이관왕,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김성현 기자님의 이제 칸 영화제 수상 소식이 들렸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이 청룡 영화제 같은 칸 영화제, 우리나라 영화제 같은 칸 영화제를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도 감사스마일도 영화라든지 이런 문화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박찬욱 감독님은 감독상 그리고 송강호 배우님은 나무주연상으로 해가지고 정말 수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한국의 콘텐츠 문화를 이끌어 나갈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 그 다음에 BTS처럼 이제 뮤직, 그리고 조금 더 한 분야를 더 나간다고 하면 드라마까지 이제 저는 영화, 음악, 드라마까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면서 한국 문화의 콘텐츠의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관광 수입까지 앞으로 벌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보시면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간에 박찬욱 감독님하고 송강호 배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매일경제에 한국 영화 격병사 박찬욱, 송강호 칸 영화제 본상 수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헤어질 결심이 황금 종려상 기대는 좌절됐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 박 감독님께서 CJ와 정석영 각본가에게 감사를 표한다. 무엇보다 박해일이라든지 탕웨이 배우에게 보내는 사랑은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설명을 않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이 CJ
CJ가 지금 일산에 CJ 라이브 시티뿐만 아니라 고향 영상밸리까지 지금 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CJ가 정말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께서도 이 CJ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인용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고향신문에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갖다 살펴드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콘텐츠의 성지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조성되는 CJ 라이브 시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관련해가지고 88층 초고층 빌딩이라든지 콘텐츠 경험시설과 연계를 강화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콘텐츠 관광 명소를 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최근 확정 발표된 88층 초고층 빌딩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에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업무 시설과 함께 88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 본사 등이 입주하는 업무 시설도 조성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 경험 시설들과 연계된 공간에 전문 인력이 상시 근무하면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계획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CJ 라이브 시티만 들어와도 대박인데 88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더 대박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초고층 빌딩에는 고양시 낙조를 비롯해서 서부권 전체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다채로운 실내 K 콘텐츠 경험시설로 채워져가지고, 제가 두바이를 갔다가 갔을 때, 정말 그 분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에 맞춰가지고 분수가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일산 호수공원에도 그런 분수대가 있는데, 음악 분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일산 호수공원이라든지,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 그리고 아레나 공연장에 같이 이제 시너지가 되면서, 감사 스마일이 어제 강릉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 강릉을 가는 것처럼 해외 관광객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고양시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넉넉히 잡아도 40분이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40분 내에 일산 킨텍스에 들려가지고 정말 이렇게 관광 산업을 하고,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청와대라든지 이제 경복궁까지 관람을 하면서 한 2박 3일 정도의 관광 체험 상품이 이렇게 구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번 말씀을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전망대까지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도 미디어 시설을 갖춰가지고 탑승객의 즐거움을 배가하고, 건물 외관 역시 최첨단 미디어 아트를 구현할 수 있게끔 설계해가지고 1년 내내 시기별로 달라지는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전망대를 설치한 초고층 건물의 관광 기회 효과가 이미 해외 각지에서 증명됐는데, 초고층 건물의 대명사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났었는데 두바이에 제가 갔을 때 정말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런 정말 엄청난 큰 빌딩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두바이 관광청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감사 스마일 감사하게도 제가 2019년 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673만 명이 이때 부르주 할리파를 방문했는데, 관광객 중에서 619만 명이 각각 짓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바이 관광객 10명 중에 4명은 초고층 랜드마크를 방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일산 킨텍스에 있는 이제 이쪽이 아레나 공연장이고요. 이제 CJ 88층짜리 랜드마크 타워고요. 이제 뒤쪽으로 해가지고 영상밸리까지 같이 지금 들어오는데, 여기 오른쪽이 또 호수공원입니다. 원시티가 있고 그다음 킨텍스 전시관이 있는데, 앞으로 CJ 라이브 시티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4년에서 2025년 완공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고양시가 달라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칸 국제영화제처럼 과연 앞으로는 이제 고양시 이제 국제영화제도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또 CJ가 정말 야심차게 이제 콘텐츠 산업을 갖다 해 나가는데,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제가 더 놀랐던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갖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독일어, 저 같은 경우 독일어 아니면 일본어가 많았는데, 지금 해외, 특히 이제 동남아라든지 유럽, 그리고 남미 쪽에서는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어를 배워서 정말 BTS 음악도 좀 듣고 싶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더 알고 싶고 한국 영화를 갖다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어서 CJ 라이브시티의 국내외 K 콘텐츠 팬들과 한국 여행을 희망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국에서 시행한 2021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이 향후 3년 안에 한국을 여행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K-팝, K-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아예 그냥 K-팝, K-드라마, K-영화, K-무비 이런 식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CJ 라이브시티 내에 모든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지고 방문객에게 남다른 콘텐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J 라이브시티가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만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킨텍스 1전 시장, 2전 시장, 3전 시장까지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국제 컨벤션도 여기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치를 수가 있고 또 무역센터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로 돼서 용산시내가 이제 도래하면서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도시가 고양시, 고양특례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정말 소중한 한 표 잘 선택을 하셔서 고양시에 꼭 필요하신 분들 시장님 포함해서 시의원, 도의원을 선정해야지만 민선 8기 고양시가 더 한층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CJ 측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레나가 개장하는 2024년을 시작으로 연간 1조 7,500억에 육박하는 소비효과라든지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도 약 183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거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고양시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메카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가슴이 벅차고 제가 어제 강릉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 서울에 KTX가 가는 것들을 느끼질 못했는데 행신역에서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가는데 거의 지하철 속도보다 늦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문제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강릉까지 가는 건 2시간도 안 걸릴 건데 서울에서 이래서 이제 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아마 이 철도를 지하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감히 좀 드리고요. 아무튼 CJ 88층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과연 이게 들어오는 것과 고양시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되묻는 분들께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양시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은 관광 산업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88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 방금 전에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두바이 관광객의 40%가 부르주 할리파를 갖다 찾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만약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 40%는 물론 롯데월드 타워도 찾겠지만 롯데월드 타워 타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이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또 체험 콘텐츠까지 같이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서 이제 박찬욱 감독님께서 CJ에게 감사함을 표했듯이 감사스마일도 고양시의 이런 CJ 라이브시티라든지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을 CJ에서 야심차게 지금 TVN이라든지 티빙 같은 경우도 CJ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티빙을 갖다가 애청하고 있는데 조금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 그러나 앞으로 넷플릭스만큼 한국형 티빙이 한국형 넷플릭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티빙 관계자라든지 CJ 관계자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고양시에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계획이 CJ 라이브시티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 사항이 있어서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계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창릉과 이제 킨텍스가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라든지 관광 산업이 이렇게 잘 연계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마침 주말에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가 월요일 날 할 건데 주말에 이런 청룡 영화제 같은 칸 영화제에서 한국에서 송강호 배우와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렇게
정말 한국을 드높이고 또 이렇게 카에서 이제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CJ가 이제 이렇게 고양시에 이렇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 드리면 CJ에서 그 투썸 플레이스를 매각을 했어요. 그 CJ에서 투썸 플레이스를 왜 매각을 했는지 봤더니 그 매각한 돈 가지고 그런 뭐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CJ 라이브 시티나 이런 랜드마크 타워를 갖다가 콘텐츠 쪽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19를 갖다가 지나오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집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영화라든지 음악 감상도 다 집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CJ가 앞으로 이 K-팝이라든지 K-드라마를 갖다가 더 재미나고 더 감동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고양시 일산 킨텍스뿐만 아니라 연계돼서 창릉도 이제 같은 지금 수색 상암처럼 이런 영상 쪽으로 해가지고 같은 고양시가 영상 문화 쪽으로 그리고 한국 문화를 갖다가 K 콘텐츠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벨트까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응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제 강릉에 다녀왔는데 저녁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약간 피곤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강릉을 갔다가 고양시에서 한 번에 KTX를 타고 다녀온다. 그리고 당일로 이렇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물론 일만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일과 휴식을 갖다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갖다가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감사 스마일이 방송을 갖다가 매일 하다 보니까 일상 블로그처럼 또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이렇게 방송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꾸준하게 고양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또 부동산뿐만 아니라 감사 스마일 TV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감사 스마일 저희가 TV이기 때문에 저희 일상적인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조금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이제 5월 달도 마무리가 되는데 5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